안녕하세요. 수색의 노세노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동 코엑스 건너편에 있는 지하철역으로는 삼성 중앙역에 가까운 스시 하쿠샤입니다. 일전에 디너로 방문한 적이 있고요. 기존과는 조금씩 차별화된 기존 스시야에선 보기 드문 소위 말하는 서양식 요리들을 접한 것은 물론 디저트 카페에서나 볼 법한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까놀레를 마무리 디저트로 맛볼 수 있는 점에 제대로 차별을 하셨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시 하쿠샤 포스팅 올라오는 것도 계속 챙겨보고 있었는데요. 급기야는 케이크 맛집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을 마치 작품과도 같은 멋진 케이크를 물론 다른 포스팅에서 얼핏 보았고요. 또 특별한 날에만 나온다고 하는 그 케이크인데요. 이번에 직접 맛보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아까 인트로 때 잠깐 보이기도 했고요. 썸네일에도 넣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이 케이크에 대해서 또 앞단에 셰프님의 설명이 너무나 상세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살리다 보니 30분을 훌쩍 넘기는 40분에 가까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가장 길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이걸 둘로 잘라 1, 2부 갈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어차피 보실 분들은 다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스킵해서 보실 분들도 있겠고 알아서들 잘 보시겠지 하는 생각에 긴 영상이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편하게 원하시는 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런치가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물론 6월부터는 런치를 2부제로 운영을 한다 하시던데요. 아무튼 11시 30분에 시작을 하다 보니 나름 일찍 간다고 했는데 한 10여 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합니다만 한 번에 같이 서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약지 이름이 적혀있는 서비스 이것 참 여전하시네요.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아주 각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세심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류 메뉴판 쭉 보시겠습니다. 얼추 봐도 가격이 꽤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주류가 하프로도 주문이 된다는 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날 과음만 아니었으면 낮술하는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옆자리 분들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코키즈는 3만원이고요.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셰프님께서 중간중간 서브를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유병준 셰프님이시고요. 영상에서 그대로 느껴지실 텐데요. 물론 그러다 보니 영상이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셰프님 설명이 아주 조곤조곤 하시면서도 매우 상세하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물을 것을 아셨던 것처럼 미리 알아서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도 또 초보분들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스시야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설명하실 때 옆에서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날씨가 화창히 좋았습니다. 초반에 땀 닦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찬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급하게 오셨나 보네요.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샤브무시부터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란찜이고 가운데는 트러플 페스토 올려놨어요. 적당한 건 안 들어가고 다시마랑 그냥 가다랑어포만 해가지고요.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작부터 셰프님 설명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옆에서 다 들리는 거긴 한데요. 그룹별로 설명을 꼬박꼬박 해주십니다. 샤브무시가 다른 곳들 대비 약간 되직하더라고요. 원래는 찰랑찰랑 묽은 곳들이 많은데요. 약하게 단맛도 좀 도는 것 같고요. 샤브무시가 아무튼 좀 독특한 편입니다. 입장을 좀 더 굵게 달면은 풍미도 좀 좋아지고 향도 좋아서
찜전복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찜전복은 다시마랑 무 넣고요. 사케도 조금 들어갑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천천히 약불에서 익혀서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개우소스란 내장 소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개우소스 내장 향이 조금 전복 향을 좀 가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자세히 보시면 연녹색으로 와사비 소금 준비를 했습니다. 와사비 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짜지도 않아서 전복에 배어있는 다시마 향이라든지 무 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맛있게 드시죠. 개우소스도 물론 개우소스만의 맛과 향이 있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일단 전복은 약간 식감이 있는 편입니다. 쫄깃한 느낌도 있을 정도고요. 전복 향이 꽤 진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셰프님 의도에 맞게끔 전복 자체의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요리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조그만한 스시거든요. 태국키라고 하는데요. 스시를 손으로 드시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손끝이 이제 물기가 조금 있어야지 스시 먹기 좀 편하거든요. 간장에 닦는 용도도 있고요. 그래서 드린 국기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물수건 정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돼요. 사실 태부키를 저한테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날 스시야를 거의 처음 오셨던 분들께 겸사겸사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뿌리와사비를 바로 갈아서 내어주시던데요. 아까 설명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뿌리와사비는 바로 갈아서 나오는 게 그래도 가장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완도 광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성은 3일하고 반나절 정도 거친 상태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와사비는 나가노산 뿌리 와사비 사용하겠습니다. 네, 스시 준비해드릴 건데요. 함량이나 간장이나 와사비랑 조절 가능하니까요. 천천히 한번 드셔보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먼저 오신 분들 스시 시작하시는 거고요. 저도 스시는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뿌리와사비를 중간중간 자주 가시더라고요. 일단 이 광어는 극강의 부드러움입니다. 여지껏 이렇게 부드러운 광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숙성도 제법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생각만큼 달달한 맛은 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어, 잿방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밑에 폰즈 소스 함께 드렸어요. 뱃살구이입니다. 준비해드린 건 여름방어, 잿방어고요. 잿방어 같은 경우에는 대방어랑 다르게 여름이 제철인 생선이에요. 그래서 대방어보다는 확실히 기름은 적은데요. 담백하고 식감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밑에 깔린 거는 일식 초간장 소스인 폰즈 소스라고 하는데요. 상큼하게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톡 담가도 짜지 않으니까요. 위아래로 톡 담그셔가지고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차은무시부터 먼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설명은 먼저 서브 시작하셨던 분들께 하신 건데요. 겸사겸사 여기에 붙여봤고요. 잿방어도 부드러운 쪽 식감이었습니다. 폰즈 소스의 새콤한 맛과 실파향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잿방어 맛을 잘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사비 좀 더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함량은 괜찮으시고요. 네. 참돔도 부드럽게 숙성이 잘 되어 있었고요. 네, 혹시 함량 괜찮으셨나요?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배부르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줄여드릴게요. 샤리함은 괜찮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스시 첫점이라 저 포함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셨고요. 샤리의 간은 아주 약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갱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갱이 조그마한 고등어 같은 전갱이는 아니고요. 줄무늬 전갱이는 조금 더 대형 어종이에요. 오히려 방어나 농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좀 그런 생선이긴 하는데 흰살 생선의 식감과
감칠맛을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생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름 생선입니다. 제빵어랑 마찬가지로 여름 생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여름 생선이다 보니까 또 고급 어종이기도 합니다. 네, 심화 술물정갱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심화아지는 잡내 없이 깔끔했습니다. 확실히 샤리는 간만 아주 살짝 있는 스타일입니다. 갈라비 간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비 간장 같은 경우에는 씹으면 씹을수록 조금 갈라비 간장 특유의 단맛이 살짝 돋는 게 특징이에요. 갈라비 간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물수건 옮기면 어떨까 했는데요. 보이듯이 사진 뒤에 보이거든요. 아마도 뒤에서 챙기시던 매니저님께서도 그게 딱 눈에 띄셨는지 옮기셨던 거고요. 가리비 맛이 사실 조금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는 스타일인데요. 확실히 뿌리 와사비를 주셔서 그런지 그 와사비 향도 맛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역시 뿌리 와사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카미 직해 하시는 거고요. 간장이 적신 다음 바로 건져내시더라고요. 깔아드리는 이유는요, 혀에 제일 먼저 닿기 때문에요. 조금 더 유자향은 직관적으로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밑에다가 바로 묻혀드리고 있어요. 이게 딱 제가 여쭤보려던 거였거든요. 보통은 한치를 내어주실 때 유자 껍질 가루를 위에 뿌리거든요. 근데 셰프님은 갈려진 유자 가루를 샤리 밑에 톡톡 찍듯이 묻히시더라고요. 예, 요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셰프님 말씀처럼 아니 뭐 당연하겠죠. 유자가루가 먼저 혀에 닿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상큼한 맛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뒤에 샤리와 또 한치가 씹히면서 입안에서 서로 합쳐지는 건데요. 한치의 아삭거리는 식감 여전했고요. 전체적으로 단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 방금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빨간 박스에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김을 꺼내시면서 나는 소리였고요. 단새우하고 우니를 김 위에 올려서 내어주시는 타임입니다. 아까 그 대붓기에 손 닦고 대기 모두 들어갑니다. 성게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니는 보스턴산이라 하셨고요. 꿉꿉한 거 없이 맛은 깔끔했습니다. 김도 제법 바삭한 편이었고요. 아브리아로 뒷주방에 갔다 오시는 겁니다. 네, 이제 좀 가벼워져가지고 돌아가기가 쉽네요. 아까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운동 좀 해야겠어요. 좀 가벼운 걸 들고. 한잔 비워드렸습니다. 매한이. 술이 많은 날도 있었을 텐데요. 전부 다 직접 서브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으로니 엔가와 이거는 기름이 좀 많은 부위라서요. 한번 물에 익혀가지고 불향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름도 한번 쭉 빼는 역할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름지죠? 불로 한번 기름을 뺐는데도 기름기가
제가 순서가 맨 뒤다 보니까 이거 좋더라고요. 뭐 나오는지 미리 아는 것도 있겠고요. 촬영하는데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엔가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정말 기름집니다. 유전이 뭐 따로 없을 정도로 기름지 맛이 아주 입안 가득합니다. 네, 참다랑어 속살 아까미입니다. 참치, 참다랑어라고 불리는 참치인데요. 아까미 부위는 가장 붉은 살이라 그래가지고 아까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근육으로만 만들어진 접신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감도 굉장히 좋은데 산미가 유독 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미를 한번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장을 살짝 절여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미 집게라고 하거든요. 집게를 해가지고 그냥 먹게 돼도 물론 맛있는데요. 산미가 시큼하게 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절이고 여기에 색 붙여놓는 이유는 간장을 좀 빼는 네, 맞습니다. 그럼 집게 준비해드릴게요. 설명 다 들으셨죠? 보이듯이 아까미는 칼집을 내셨고요. 뭐 간장에 오래 담그지도 않으셨고요. 전체적인 집게 시간도 한 10여 분 됐을라나? 아무튼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살짝 못지한 감에 산미도 약하게 올라오는 괜찮은 개체였던 것 같고요. 막기를 라이브로 마시는 중인데요. 안 그래도 청어가 엄청 크게 썰려 있던데 스시로 주시려나 했는데 막기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청어가 엄청 크더라고요. 부위는 삼치 부위예요. 삼치 유한지라고 하는데요. 간장에 살짝 절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워가지고 드리는데요. 간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레몬만 한번 쭉 뿌리신 다음에요.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삼치 사이즈는 적당했고요. 간도 짜지 않게 잘 되었습니다. 약간 달달한 맛도 돌았고요. 네, 지금 드린 거는 미소시루 장국이에요. 컵처럼 돼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한번 휘휘 저으신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장국이 조금 많이 뜨거워요. 원래는 좀 미지근하게 해서 드리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금방 빨리 식어버리더라고요. 청어 막기를 마시면서도 설명을 아주 상세히 잘 해주십니다. 장국도 짜지 않았고요. 전날 과음도 있긴 했습니다만 장국이 짜지 않아서 원샷을 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더 챙겨주시려 했는데요. 장국으로 배치올까봐 참았습니다. 뭐 그동안 셰프님께서 막기는 열심히 계속 말고 있으셨고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청어 막기예요. 드디어 서버가 시작됩니다. 네, 청어 막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사비 좀 드릴까요? 네. 청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메기 만들던 생선이었어요. 기름기도 괜찮고 등푸른 생선인데도 비리지 않아서 다들 좋아하시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청어가 생각만큼 그 고소한 단맛은 뭐 너무 기대를 했나?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삭한 초생강에 실파의 상큼한 매운맛 적절하게 조화로웠습니다. 원래는 한 피스씩만 드렸는데요. 이게 자르다 보면은 항상 꼬다리가 남거든요. 네. 눈치셋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꼬다리 그래서 공평하게 꼬다리 하나 그리고 그냥 하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설명이 특히 마지막 멘트가 재미있으십니다. 기사님 괜찮으시죠? 네, 너무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래도
지금이면 좀 안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런치도 한 타임인가요? 원래는 한 타임 했는데요. 예, 다음 달부터 두 타임 하기로 했어요. 월세 내야 돼가지고. 일단 좀한 타임으로 해서 좀 여유롭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 타임으로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런치 6만 원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3단어 대뱃살 5% 준비해드릴게요. 아까 드셨던 적신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핑크빛 돌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마블링도 촘촘히 박혀 있어서 한으로 따지면 살치살에 가까울 정도 됩니다. 와사비 조금 더 추가해드리고 그리고 위에는 소금을 얹어드렸어요. 네, 육고기도 마찬가지로 참치는 훨씬 더 기름지기 때문에 서비스만 드셔도 하루치 오메가3는 다 드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질의 오메가3죠. 와사비를 좀 많이 넣어드렸는데도 이게 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기름이랑 중화가 돼가지고요. 좀 더 단맛이 나거든요. 대뱃살 5도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와사비 챙겨주시면서 저도 주셨던 그 와사비 겸사겸사 얹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매운맛 없었고요. 오토로의 기름진 맛하고 어울리면서 와사비가 어느 정도 누르는 듯한 느낌도 들긴 했습니다. 바다장어 안하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하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럽게 익혀서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안하고는 장뼈가 굉장히 많은 생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삭하게 익히거나 되면은 가시의 이물감이 좀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잔가시까지 조금 푹 익혀가지고 드리면은 설령 잔가시가 조금 걸리긴 하더라도 조금 너무 이물감 없이 넘길 수 있거든요. 바다장어 안 하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삭하게 나오는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런 곳들이라고 가시가 걸리적거리진 않거든요. 아무튼 부드럽게 나오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요. 안하고는 살짝 쌉쌀한 맛도 올라오더라고요. 소스에 뭔가 그런 쪽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면식사 함께 준비해드렸는데요. 면 중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 그리고 가다랑포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되게 맑은 육수인데 드셔보시면 좀 더 묵직하실 거예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마를 천천히 차 우려내듯이요. 70도에서 40도 정도 팔팔 끓이지 않고요. 천천히 우려내면은 다시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쫙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맑은데 좀 이건 싱거운 거 아닌가 하시더라도 드셔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더 묵직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준비해드린 막기는요. 감뼈 막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닭꼬지라고 합니다. 박 아시죠? 네, 박이요. 예, 닭은 이런 식감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네. 디움박, 조롱박 할 때 박이요. 네. 그래서 박의 과육을 필링하듯이 쭉쭉 벗겨내면은 면발처럼 되거든요. 그거를 햇볕에 잘 말린 거를 저희가 사옵니다. 그래서 물에 한 이틀 정도 담가 놓고요. 왜냐면은 너무 질기고 거칠어가지고요. 바로는 못 쓰고 물에 한 2-3일 정도 담가 놓고 끓인 다음에 그리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천천히 간장 넣고 천천히 졸이게 되면은 지금처럼 무랑 우엉의 한 중간 정도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감뼈 막기부터 먹었고요. 약간 달게 조리가 되었고 식감도 부드러운 쪽입니다. 그 감뼈가 짜지 않은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로즈데이라고요. 그래서 로즈데이라서 주문이 잠긴
링크 한 피스씩 더 드릴게요. 뭔가 개연성은 없죠. 로스데이니까요. 면 식사로 코스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뭐 아무튼 국물이 진득한 느낌도 있고 해서 또 짜지 않고 완탕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로즈데이라는 게 있기는 있나 보죠? 사실 제가 연애를 했던 게 가만히 있자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수성이 좀 돼가지고 좀 두껍게 썰어가지고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심화하지 실물전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경고 준비해드릴게요. 너무 일로서 준비해드린 거는 일식 계란구이 교포입니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밀가루 안 들어가고 계란이랑 그리고 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우살 조금 들어가가지고요. 생긴 건 카스테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식감이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카스테라 같은 느낌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넣었을 때 쓱 풀어지는 약간 수플레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일본에서는 밥 위에다가 이걸 얹어가지고 스시처럼 먹기도 하고. 네, 모르세요? 네. 엄청. 엄청이요. 다행입니다.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부르시죠? 네, 엄청 배우는데. 배부르게 드리는 게 약간 목표가 아닌 목표라. 제가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스시야 같은 데 항상 다니다 보면 조금 적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스수 가지고 해가지고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왠지.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도 되는 도 따로 있으니까요. 시작 준비해드릴게요. 시작 준비해드릴게요. 디저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디저트는 파게타제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제가 직접 구워낸 까눌레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 까눌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분 전쯤에 완성이 돼서 안에 온기가 살짝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까눌레가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전통 과자이거든요. 그래서 갓 구워냈을 때는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재서 항상 손님분들 식사 시간이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완성을 시키거든요. 다른 제과점이나 다른 매장에서 드실 때는 좀 눅눅하고 질긴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까눌레 특성상 한 30분만 지나도 금방 눅눅해집니다. 네, 200도랑 170도랑 해가지고 맞춰가지고요. 고온에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굽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쫀쫀해지 까눌레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숙성되다 보니까요. 너무 부들부들거리고 식감이 소프트해가지고요. 디저트는 좀 식감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견과류가 조금 들어가 있는 마카다미아로 선택을 했고요. 구운 과자 종류 중에 뭐 마들렌도 있고 피낭시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식감이 제일 좋은 까눌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까눌레가 불어로 세로로 호미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옆에 뭔가 약과처럼 세로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옆에가 까매서 혹시 뭐 초콜릿을 바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초콜릿이 아니라 식용 밀랍이랑 버터로
겉을 코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고온에서 구워지다 보니까 카라멜라이즈화가 돼가지고요. 겉이 점점 까매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즈데이라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로즈데이만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먹는 겁니다. 데이 같은 거 잘 안 챙기는데요. 저는 또 로즈데이라고 하니까요. 장미꽃 한 송이씩 들을까 하다가 마침 디저트로 여기 나가고 있어요. 특별한 날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로 이런 걸 하나씩, 무스 케이크 하나씩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약하는 날에 보면은 이벤트랑 체크하는 게 있어요. 기념일이다, 뭐 아니면은 뭐 생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그만하게 만들고 있는데 마침 위에 장미가 있어서 오늘 로즈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매장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스 케이크는 일단 무스가 불어로 거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생크림 케이크랑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밑에는 헤이즐넛으로 시트를 만들었고요. 그 주변에다가 코코넛을 눈처럼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비스킷도 구워가지고 고정을 가운데 고정을 시켰고요. 그 위에 하얀색 볼처럼 돼 있는 게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글라사주라고 하는데요. 겉을 코팅하듯이 녹인 초콜릿을 쭉 뿌려가지고 코팅을 하는 거를 글라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반질반질 빛이 나죠. 그리고 인서트라고 하는데 가운데 반을 갈라보시면 가운데가 좀 노란색 인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자랑 패션 프루츠로 만든 인서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에 장미랑 시아코시아라 태그 먹는 거 아니니까요. 떼고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꼭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꼭 하고 누르시면 반으로 꼭 하고 누르셔가지고 자르시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사진이 뭐야 다른 데서 보긴 했는데 참 먹어보네요. 럭키한 날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맛을 본 케이크입니다. 비주얼도 뭐 사실 압도적이죠. 진짜로 그 디저트 카페에서나 나올 법한 케이크이고요. 맛이나 느낌은 뭐 셰프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따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따가 그 마무리 때도 잠깐 얘기가 되었는데요. 여기가 스시야 맞나 싶을 정도로 앞단에 스시들 생각은 어느덧 가물가물해지는 게 단점 아닌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차별화 측면에서는 지난번 디너 때의 그 색다른 요리들과 함께 이 케이크는 여기 하쿠샤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게 이름이 하쿠샤라고 하거든요. 하얀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하얀 모래가 깔려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 뚜껑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녁에 손님분들이 생각보다 술을 드시면 항상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어깨를 살짝 덮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디저트를 화려하게 주시니 큰일 났네. 앞에 스시가 생각이 거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장점이자 왠지 단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디저트로 이게 각인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양하게 뭐라도 하나씩 해드리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디저트를 좀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쨍한 스타일의 샤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요즘에는 좀 간간한 거를 많이들 좋아하시기도 하고 히카리노루나 아니면은 술을 마시면서 드시기에는 조금 더 간간한 거를 좀 선호하시긴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부드럽고 약간 무난한 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하쿠샤의 특징들을 좀 살리다 보니 역대급으로 영상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런치는 지금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2부제를 하실 거겠고요. 아무튼 그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인 디저트류들이 스시 하쿠샤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것은 맞겠고요. 그래도 그 앞단의 츠마미나 스시들도 허투루 나오는 것 없이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시야인 것도 확실하겠고요. 멋진 디저트들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여성분들 모임이나 연인분들의 데이트 곳으로 이만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디너 방문 영상 보시면 요리류들이 깜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음번 방문은 또 디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땐 또 어떤 멋진 요리가 나올까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 브런치 겸 모임하기 멋진 곳 하면 생각나는 곳이 정담 훈입니다. 여기도 매력 포인트들이 확실해서 한번 쭉 보시면서 마음에 맞는 스시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